한창 신나게 막 뛰어놀아야 할 지역 축제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축제라고 하면 하나라도 더 보고 놀려고 집에 안 가겠다고 떼를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더 먹고 놀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아이들은 막 서둘러 돌아가거든요. 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차려준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말이죠. 아, 밥을 먹으러 축제장에서 달려온 거군요? 맞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영웅스쿨에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 따뜻한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네네. 아티스트 이명웅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 곳곳에 실천하고 계시는 영웅시대 봉사 나눔방 라운의 57번째 기적 같은 나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저희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방금 오프닝에서 묘사된 그 장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축제를 뒤로하고 밥을 먹으러 달려왔다는 그 짧은 에피소드 안에 사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팬클럽의 미담이나 훈훈한 봉사 소식, 이걸 전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려고 해요. 한 아티스트를 향한 팬심이 어떻게 거대한 사회적 동력으로 변환되는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 연대의 망이 우리 사회에 대체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치열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기부나 봉사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저희가 종종 접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하니까요. 그런데 그 행위 안에 담긴 정성의 디테일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살펴보면 이게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3월 21일이었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거주시설인 로뎀의 집에 라온 회원분들이 찾아가셨습니다. 아, 로뎀의 집이요? 네, 이번이 무려 57번째 급식 봉사였고요.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당일 식탁에 오른 그 메뉴 리스트를 보고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메뉴가 어땠길래 충격까지 받으셨어요? 들어보세요. 불고기, 소고기 배추된장국, 그리고 스팸 두부전, 새우 부추전, 버섯볶음, 어묵볶음. 와, 벌써 반찬 가짓수가 엄청난데요.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세상에 한우 양지를 무려 11kg이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11kg이요? 한우를? 네. 게다가 후식으로는 딸기, 샤인머스켓, 오렌지 같은 제철 과일에다가 우유랑 음료수까지 진짜 산더미처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야, 샤인머스켓에 딸기까지.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시설에 칼로리를 공급하는 무슨 급식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마치 명절날에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귀한 손주들을 위해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막 시장을 보고 밤새워서 정성스레 잔치상을 차려내는 거랑 똑같은 노동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 할머니의 명절 잔치상이라는 비유에서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심리적이고 사회학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 어떤 포인트인가요? 대규모 인원을 위한 단체 급식을 혹시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10인분만 해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메뉴 하나하나의 면면을 뜯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식단은 효율성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음식이에요. 아, 효율성이요? 네. 전을 하나하나 부치고 고기를 볶고 특히 샤인머스켓이나 딸기 같은 과일은 다 무르기 쉬워서 종류별로 다 씻고 다듬는 과정이 엄청난 노동력하고 시간을 요구하거든요. 맞아요. 딸기 씻는 거 진짜 일일이 다 떼어내야 하고 손 많이 가잖아요. 보통의 시설 봉사에서는 비용이나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리가 간편한 일품 요리, 예를 들면 카레나 짜장 같은 대량 배식이 쉬운 메뉴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현실적으로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한우 11kg를 손질하고 제철 과일을 산더미처럼 준비했다는 건 이 행위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효율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부러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을 택하셨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저도 그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지역 축제 도중에 밥을 먹으러 아이들이 막 달려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단순히 고기 반찬이 먹고 싶어서 혹은 배가 고파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이라는 게
때로는 정해진 시간에 그냥 배를 채워야 하는 일상적이고 약간 기계적인 일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아, 매일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비싼 과일이랑 최고급 한우 불고기를 내 눈앞에 정성껏 차려주는 거예요. 와, 아이들 눈에는 진짜 잔치 같겠어요. 그렇죠. 이 순간 이 음식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받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존엄소녀. 아, 야,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아, 내가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혀끝의 맛과 온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뭉클해지네요.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의 위치는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식탁은 그냥 밥상이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심리치료소나 다름없는 거죠. 음식이 곧 스스로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이 분석이 진짜 확 와닿습니다. 샤인 머스켓 한 알, 전 한 조각에 담긴 그 수고로움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다 느끼는 거겠죠? 그럼요. 당연히 느낍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그 순간 그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의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메뉴판의 디테일을 넘어설 만큼 또 경이로움을 느낀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제가 앞서 이번이 57번째 급식 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57번째라고 하셨죠. 이 봉사가 단 한 달도 끊기지 않고 무려 58개월 동안 쭉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와, 58개월이요. 진짜 대단하네요. 거의 5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솔직히 사회생활 하면서 친한 친구들이랑 갯돈 모으는 것도 5년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한두 명 꼭 빠지고 흐지부지 되죠. 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쓰는 이런 힘든 봉사를 58개월간이나 이어간다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요. 저희가 보통 봉사나 기부라는 행위의 지속성을 논할 때 이 58개월이라는 숫자는 통계적으로 봐도 아주 이례적이고 위대한 기록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군요. 보통 어떤 사회적 재난이 딱 발생하거나 연말 연시가 되면 일시적으로 기부금이 막 몰리고 자원봉사자가 급증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반짝 관심이 집중되죠.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 그러니까 CSR 부서나 대형 NGO 단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지속성입니다. 아, 꾸준히 하는 거요? 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 봉사라도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참여자들은 당연히 육체적 피로를 느끼고 이른바 봉사 번아웃에 빠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내 생활도 챙겨야 하니까 점점 지치게 되죠. 그런데 영웅시대 봉사나눔방 라오는 무슨 정부의 지원금이나 거대한 조직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이 거대한 동력을 5년 가까이 유지해내고 계신 겁니다. 와, 번아웃이 오지 않는 봉사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게다가 라온분들이 58개월 동안 찾아가신 곳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아, 로데매집 말고도 또 있나요? 로데매집 한 곳에만 머무신 게 아니에요. 쪽방촌, 용산 박스촌,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희망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 진짜 도움이 절실한 곳들을 막 전방위적으로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와, 도움이 필요한 곳은 다 가셨네요. 네, 청소년 자립지원부터 중증 어린이 환자 후원, 심지어 시설 재건축비 지원까지 하셨다는데 이 모든 나눔을 다 합친 누적 후원액이 무려 2억 1,739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억이 넘는다고요? 네, 2억 1,739만 원이요.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봉사단체는 한 분야에만 좀 집중하지 않나? 여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뻗어나갈까? 아, 타겟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엄청난 기부금이랑 노동력의 원동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라운 회원분들이 돕고 있는 대상들의 교집합을 딱 찾아내야 합니다. 교집합이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청소년, 중증장애 아동, 소아암 환아,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까지 겉보기엔 되게 산발적인 것 같잖아요. 네네, 다 다른 분야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제도의 손길이 미치기 가장 어려운 이른바 사각지대라는 점이죠. 아, 제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요?
그러니까 막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멍을 정확히 찾아내고 계신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고 또 행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내일 밥이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죠. 맞아요. 당장 무너져가는 집을 고쳐야 하는데 절차 밟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하지만 팬덤이라는 조직은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은 마치 아주 기동성 있고 민첩한 스타트업 기업처럼 움직여요. 스타트업처럼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딱 발견하면 정말 즉각적으로 자본, 그러니까 기부금이죠. 그리고 노동력인 봉사를 바로 투입합니다. 네네. 이 과정을 큰 그림에서 연결해보면요. 영웅시대 분들은 단순히 봉사를 하는 수준을 헐쩍 넘어서신 거예요. 우리 사회에 숭숭구명 나 있는 다층적인 안전망을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직조해내고 계신 겁니다. 아, 다층적인 복지 안전망을 시민 스스로 직조해내고 있다. 네. 아이가 아플 때 기댈 셈유 곧 집이 없어서 막 추위에 떨 때 덮을 수 있는 담요, 또 낡은 시설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세워주는 기둥 역할을 정부 대신 영웅시대가 직접 해내고 있는 것이죠. 와, 이 말씀이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만약에 라온이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자본을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각지대에 투입하는 이 능력은 거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다뤄야 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케이스 스터디감이죠.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오신 그 따뜻한 밥 한 끼, 십시일반 모으신 그 정성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안전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강력하고 민첩한 사회적 주체로 만들었을까? 이걸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팬들의 그 특별한 관계성, 그 철학적 근간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도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죠.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평소에 가장 강조하시는 철학이 있죠. 흔히 가치의 가치라고 부르는 그 끈끈한 연대의식. 거기서 이 모든 기적의 씨앗이 발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가치의 가치요. 혼자서 빨리 가는 경쟁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함께 손을 맞잡고 멀리 가는 길을 택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거죠. 가치의 가치. 아, 진짜 아름다운 말이에요. 저는 이번 로데매지 봉사를 마치고 라온 회원분들이 남기신 소감을 보면서 그 철학이 어떻게 실제하는지를 되게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 소감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준 아이들 덕분에 평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요. 아, 아이들 덕분에요? 네. 그리고 로데매지 원장님은 또 우리 원생들은 라온이 오시는 날만 진짜 손꼽아 기다린다. 매달 새로운 식단하고 정성을 챙겨주시는 영웅시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셨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네요. 맞아요. 저는 이 막 교차하는 인사말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선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고 다른 한쪽은 수혜만 받는 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명확히 나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의 기다림이 오히려 봉사자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봉사자들의 정성이 아이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정말 완벽한 쌍방향의 감정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십니다. 동정이나 연민에서 출발한 봉사는 절대 58개월을 갈 수 없어요. 왜죠? 연민이라는 감정은 결국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든요. 주다 보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아, 내 에너지를 뺏긴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영웅시대의 나눔은 철저하게 연대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채워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5년을 흔들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자체 동력원인 셈이죠. 저는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쫙 보면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거대한 운동 에너지 변환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운동 에너지 변환기요? 와,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흔히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이 막 메아리 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많이들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소리가 벽에 맞고 반사되는 메아리 수준이 아닙니다. 임영웅 님이라는 아티스트가 본인의 음악과 목소리로 대중에게 위로라는 엄청난 감정적, 잠재적 에너지를 딱 발생시킵니다. 네네.
그럼 영웅시대라는 이 거대한 팬덤은 그 에너지를 그저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라온이라는 어떤 엔진을 통해서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로 완벽하게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아, 행동으로 바꾼다는 거군요. 그렇죠. 11kg의 소고기를 직접 썰어내고 아이들의 무너져가는 방을 고치고 2억 원이 넘는 자본을 모아서 사회의 텅 빈 곳을 채워버리는 실제적인 물리적 동력으로 말이죠. 감정이 물리적인 사회 변화로 치환되는 이 현상, 진짜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했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과거 대중문화 역사에서 팬클럽의 역할이라고 하면 보통 아티스트의 앨범을 소비하고 콘서트 티켓을 사고 또 차트 순위를 올리는 약간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집단에 머물렀거든요. 그렇죠. 보통 팬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돈을 쓴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영웅시대를 보면 저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네. 아티스트가 가진 선한 가치관을 현실 세계에 딱 이식하고 실제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재건축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회를 재건축한다.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문화적 주체이자 시민 권력으로 성장하신 겁니다. 아티스트의 철학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회운동을 이끄는 주체, 언론과 학계가 영웅시대라는 이름에 유독 주목하고 찬사를 보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기념비적인 진화의 사례를 영웅시대가 직접 써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축제장에서 밥을 먹으러 막 뛰어오던 아이들의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아이들이 먹은 건 단순한 소불고기 한 그릇이 아니었네요. 네, 단순한 반찬이 아니죠. 아티스트의 위로가 팬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낸 아주 단단한 연대 에너지, 그리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그 묵직한 사회적 안정망을 한 입 삼킨 거였어요. 맞습니다. 사랑과 보호를 삼킨 거죠. 오늘 영웅스쿨에서는 하나의 팬덤이 58개월 동안 그리고 누적 후원액 2억 1,739만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들을 어떻게 빛나게 만들었는지 그 치열하고도 따뜻한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라온의 57번째 기적, 그리고 그 58개월의 기록은 진짜 단순한 미담을 훌쩍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누군가를 위해서 제철 과일을 씻고 정성껏 식재료를 다듬던 그 수많은 손길들은 결국 이 팍팍하고 차가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질기고 따뜻한 그물이 되었거든요. 가장 질기고 따뜻한 그물. 너무 좋네요. 동정을 넘어선 연대, 효율을 포기하고 선택한 존엄성, 이 위대한 진화의 역사를 함께 쓰고 계신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의 그 굳건한 발걸음에 저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 깊은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롭고도 묵직한 상상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상상이죠? 만약에 우리 모두가 라온 회원분들이 그 로뎀의 집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스레 11kg의 최고급 한우와 흠집 하나 없는 과일을 고르시던 바로 그 타인을 향한 최고의 정성이라는 렌즈로 내 주변의 이웃을, 내 가족을 혹은 길거리의 타인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대충 넘어갔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로 또 얼마나 촘촘한 안전망으로 새롭게 엮이게 될까요? 이야, 그 상상만으로도 벌써 저희 주변의 공기가 조금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한 시설 재건축이나 수천만 원의 기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꼭 돈이 아니어도 되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아주 다정한 눈빛 하나, 조금 더 수고로운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 11kg의 한우와 똑같은 무게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가치의 가치, 나만의 운동 에너지는 또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기분 좋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웅스쿨에서 준비한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계신 그 따뜻한 기적을 저희도 이 자리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행! 건행.